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주 풀어주는 할매와 할배, 저는 그 며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님. 안녕하세요, 할매입니다. 무슨 소리가 어색하신데. 자, 아버님도 인사해주세요. 필부입니다. 네, 오늘 누구 사주예요, 아버님? 유명한 영화 배우 네네. 반항자, 반항아라고. 반항아. 네. 반항아. 그걸로 유명한 영화 감독한테 픽업돼가지고 네. 에덴의 동쪽, 네. 또 자이언트 또 하나 뭐 있는데. 그런데 관상대로 네. 아주 반항아 기질이 많아가지고 네. 결국은 일찍이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제임스 딘이라면요, 그분이 1931년 2월 8일 에디에나라는 북위 40도 추운 곳에 태어났어요. 양력으로는 31년이 되네요. 그렇죠. 양력으로는 31년 2월 8일. 예. 그러니까 사주상에는 예. 신미년 경인월 갑오일 기사생으로 기사시로 난 걸로 돼가 있고,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덕편은 사주가 엄청 멋있게 보여. 아니 갑도 있고 경도 있고 말이야, 기도 있고 사주 구성이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사주가 원체 조열하지만은 뭐냐면 경자가 한마디로 바위인데, 저 사주의 경자는 바위를 말하는데 그 바위 위에 계란을 깨는 계란은 이거. 그럴 정도 그 사주가 조열하다고. 그래서 이 사주는 제임스 딘 관상 그대로 반항아 기질이, 다분이란 사주 자체가 반항아 기질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사주가 사오미인데, 사오미가 있으면은 좀 뜨고 한여름이 되는 거야. 사오미 계절로 한여름이 되고, 인자는 어째 인자는 또 뭘 말하냐면 그 안에 인자 속에 병자가 있어 가지고 불을 크게 포함하고 있다고. 그럼 저 사주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주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아주 추운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인이니까 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아주 추운 인이지만 봄이라고 뭐 하지만은 이건 북위 40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로 봐줘야 되는데, 이제 봐요, 이때 좌우 중도치고 잠이 온진에 있고, 이분이 정관 평관을 가져서 자기 통제를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그 반항아 이미지랑 다르네요.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고 사고도 바른데. 네네. 그런데 사고도 바른데 상관식신이 있고 연구하고 창조적인 기질도 충분히 있다고. 네. 표현하는 기질도 있고, 여기에 도화가 있으면서 상관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갑이라는 기질은 뭐냐면 어떤이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 그렇죠. 제일 항상 지가 최고로 가고 싶어서, 마음은 그렇지만 초년에 고생도 많았고, 아주 자자 시대는 16세부터는 아주 거지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 예. 그런데 그때 영화 감독이 에리아 카잔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쟤를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붙잡고 보고 관상을 보는 게 멋있었어.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반항아 기질을 관상은 저놈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때 영화에 픽업시킨 거예요. 그때 에덴의 동쪽으로 했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은 자동차를 경주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맨날 얻어맞고 다니다가 맨날 그런 놈이 못 나가게 생각을 하던 놈이 그 자동차 경주에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경주에서 1등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 말고 친구들한테 인기를 갖게 돼.
영화가. 그렇게 데뷔를 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기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생전에도 나이 그 20살부터 25살까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60년 전에 오토바이는 귀했어. 그 자동차보다 더 귀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폼 잡다 결국은 인생은 이제 끝나게 된 거지. 이제 물이 와서 자기 물이 이 사주에 너무 조열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여기에서 16살부터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어린 나이에 픽업이 돼가지고 이제 잘. 근데 그게 몇 살 때 죽었는데요? 24살에 죽었어. 근데 사회충이 되잖아. 근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란이 저 바위에 올리면 계란이 지지에 익다시피 되는 그런 날씨에 있는데 그때 물은 한 방울 부어봐야 소용없어. 금방 녹아버려. 지지하고 왜래 화를 돋구는 거야. 그런 화를 돋구는 표현이 지름석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닌 거예요. 왜 그 자동차 안 타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했다고. 그럼 데뷔와 동시에 뭐 거의 바로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뭐냐면 나머지 총각으로 그게 머슴살이 하다가 네. 그 할머니가 죽으면서 땅을 한 100평을 줬어. 근데 그게 그냥 석유가 폭발하게 나온 거야. 그 대부가 됐는데 젊었을 때부터 너가 죽을 때까지 지 일생을 표현한 거야. 그게 그럴 정도로 지는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같이 쓰러지고 없어진 하나 정말 행복한 애야. 일찍이 죽었을 망정 네. 행복한 사람이지. 지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계에서 최고 배우로서 이름 날리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관해서 사주에 어떻게 나와요? 사회충이라고 나오나요? 있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난 씨가 물이 사회충으로. 물이 있으면 좋은 거 같지만 물 한 바가지 부으면은 불덩어리 집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불이 화를 내고 물을 확 더 탄다고. 불을 도와주게 돼. 불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불을 도와주니까 사주가 화를 낸 거야. 사주 화를 내면서 이 경이 또 갑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성질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는데 사주에 보면 각경충해가 머리를 다치게 되고. 그렇죠. 각경 이 머리 다친 거죠. 이 사주가 조열하는데 미까지 들어와서 너무 조열하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참 역가인데 16살 이때 물이 들어오니까 사에 충을 쳐버려서 이 인호로 큰 거시기 여하튼 인기는 얻었으나 이 사람이 물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좋은 대운에 가서 다시 윤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1살부터 정운이 오잖아. 예. 그 대운이 그게 정은 뭐냐면 심장을 말해.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 때 심장하고 머리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됐다고. 제가 지금 20대 제임스 딘이라고 치면 그 이때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뭐 피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사주를 그러니까 봤을 때? 네. 지가 불꽃같이 사주가 불꽃같이 살라는 사주인데 피하려고 그러면은 네. 인기를 얻지 말고 역시 자동차 수리나 하고 네. 화물차 어렵게 살았으면 네. 괜찮지. 괜찮죠. 그러니까 돈벼락을 맞아서 네. 요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돈벼락을. 그러니까 이분 사망 날짜가 1955년 9월 30일이에요. 그 날을 이제 우리가 태기를 잘 보니까 을미년에 을류달에 갑오일지 이날. 그러면 자기 생일날 갑오일지라고 여기에 죽은 날도 갑오일이에요. 이건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자기 생일날 죽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들어있다는 걸 다 옛날에 스님들이 저희들한테 점지를 해주더라고. 우리들이야 지금 안타깝게 보지만은 저 사람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찾아 행복하지. 예. 없이 살다가 불꽃같이 살다가 자기 뭐 이루고 다 이루고
죽었어. 어디 순간적으로 죽었으니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그 제임스 딘을 보면 지금 젊은이보다는 더 멋있어요. 강렬하고. 관상적으로 또 반항아 기질을. 그러니까 자기를 참 자제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그 포스를 감독이 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했는데 이렇게 인옷을 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해서 돈벼락을 맞으면서 돈벼락을 막아줄 수 있는 날 지체 생을 다 했는데 돈을 챙겼겠어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불꽃 속에서 건조하게 이렇게 하다가 사회충을 맞으니까. 그런데 저게 에리아 카잔이 감독이고 선생이야. 네. 선생이 더 철저하게 쟤를 그걸 키우지 못했다고 보호 못했다고 그 당시에 막 세계에서 말이 많았다고. 왜냐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있어야 돼. 그 오토바이 타면 야 그거 타지 마라. 그래도 저놈은 뭐냐면 이걸 오토바이 탄다고. 야 좋은 차를 그냥 벤츠 최고고 그냥 사줘도 그건 안 타고 오토바이만 탈라 그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보면? 일찍이 이제 소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아. 그게 사주에도 그러고 지금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흑수저의 출신이죠. 가보일에 태어나서 가보일에 죽었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천상의 프레그린에 짜졌던 것에 의해서 가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분은 그때 윤회 가정에서 벌써 한 번 태어나서 다시 또 태어날 가정도 있겠네요. 보니까. 이제 제임스 딘 닮은 배우를 구해다 못 구해가지고 마론 브란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마론 브란도를 반항 기질로 만들어가지고 전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렇지. 그 전차부터 그 마론 브란도가 아주 지금도 반항 기질 참 잘 표현하잖아. 근데 감독이 역시 배우를 구할 때는 아주 좋은 놈만 구했다 이거야. 어린 시절과 더불어 뭐 이제 여자 관계나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소용이 없을까요? 일찍 있었는데 얘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지보다 연상의 여자를 좋아했어. 자꾸 그 사람은 걔를 이제 반항한 기질로 자꾸 띄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둘이 좋아했다는 말이 있어. 같이 살았다는 정도로. 연인이었을 수 있었겠죠. 연상이라. 연상이 그럴 정도로 저 사람은 갑을 가져 있다는 갑자 저게 가장 높이 뛰는 사람들이요. 가마보면 비교적 그러니까 이 연상의 여인이 연상의 여자가 있는 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한테 그걸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분은 이렇게 갔어도 진짜 예술은 길고 뭐 인생은 짧다는 식으로 멋있게 가는 양반 아니야? 그거 쥐는 뭐 우리가 봐도 그렇지 가장 행복했지 뭐 실컷 재밌는 것보다 세계에서 최고 미녀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연애했다는 설까지 있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얘 죽고 제임스 딘 죽고 3일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방구석에 누워 있었다는 혹시 얘기도 있어. 결혼을 했다면 잘 살았을까요? 결혼을 했다면 잘 살 수 있지요. 얼마든지 누릴 수 그렇지. 있잖아요. 누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이제 배우 생활을 안 했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쟤는 사주 자체가 벌써 이제 불꽃처럼 살다가 죽으라는 사주요. 또 그 시대는 그걸 참 멋있게 봤어요. 그렇지. 이미 그게 정해져 있는 사주군요, 그냥. 정해진 사주대로 잠깐 하카트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지 뭘 그래. 그게 이 가보일에 1955년 9월 30일이 책력을 보면요 가보일이에요. 가보일에 태어나서 가보일에 가셨어요. 자기 스크린에 딱 맞게 하고 가신 거예요. 한껏 멋지게. 그러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얘기를 해주죠? 그걸요. 그분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죠. 또 우리냐면 내가 죽는 순간을 맞이해도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는 순간도 행복하게 가야지. 미리 불안한 공포를 주며 바짝 말라서 그건 내가 죄받는 거지. 그러면 20살에 제임스 딘이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하자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격하게 너무 가격하게 이 지금 추운 겨울에 태어나갖고 이렇게 따뜻한 글자가 와서 화려하게 비는데 이 또 건조하여서 조열하잖아요. 화산처럼 터질 그게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풍수도 가르쳐줬겠죠. 나쁜 그 글자 올라오고 조심해야 할 날짜도 가르쳐줬고 어때 피해라. 그러면 그러면 을류올해 이분이 돌아가셨어. 을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은 날에 뭐가 있냐면은 해자가 들어와서 사회 중요해. 예. 그때 이제 조짐이 온 거야. 대부분의 사회 중이 왔으니까. 예. 그때 뭐냐면 인자하고 한몫도 해. 예. 그럼 뭐냐면 이놈은 달려야 되는 사람이야. 역마가 한꺼번에 3개 4개가 기어들어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좋은 차 다 벤스 아니라 말이야. 좋은 차를 안 놓고. 이 글자도 역마지. 이 글자도 역마지. 이 글자도 역마예요. 그러니까는 역마가 한꺼번에 4개 5개 들어온 건 오토바이에서 달려야 지가 속 시원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또 뭐냐면 저 반항아 기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자꾸 옆에서 축혀 세워주고 하니까 그냥 달린 거야. 그러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고.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너무 그 법에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터진 거예요. 이 관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미 배우 생활은 하고 있고 유명해요. 근데 이제 사주를 보러 왔어요. 근데 죽음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든지 뭐 이런 피할 거를 피하라고 얘기를 했어야겠죠? 이제 해줘야지. 이제 이거 오토바이 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우리를 믿으면 다인데 네. 믿지를 않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무슨 하고 싶은데 속 시원한 쪽으로 말이야 움직이니까 안 되는 게 우리가 알지. 그럼 조심했다면 피했을까요? 피할 수가 있지. 죽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이제 어딜 가냐면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네. 좋은 선생 만나가 돌을 닦다든가 그러면 그 나쁜 운을 피할 수가 있어. 어떤 우리가 병법을 보고 거기에 공부를 해서 운이 사실은 제임스 딘이요. 운이 나쁠 때 사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숙명통을 보면 근데 내가 숙명통을 읽은 나 나름대로의 글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숙명톤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고 지금 유튜브에 이 사주를 봐주는 걸로 내 이야기를 필요할 수가 없어요. 이때 안 죽었다면 언제 또 죽음의 위기가 왔었을까요? 이때 이제 또 41세 그러니까 40대요? 이 질문 잘했어요. 이 사람이 또 불이 올라오잖아요. 31살에 추락하는 건 나오잖아요. 또 31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네. 이분은 좋은 운에 가시기는 했지만 31살일 텐데 또 불이 들어오잖아요. 또 조열하잖아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좀 조심했으면 한 5, 6년, 10년은 더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병술이라는 것은 추락해서 그거 소지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술은 마지막 가는 석양이에요. 석양. 그래서 내가 숙명통을 내 머리에 딱 스치고 갔었을 때 이분이 이때 살았어요. 물을 대운이 좋게 들어왔을 때 살았다고 하셔도 31살 대운에는 이 36쯤 됐을 때 35쯤 됐을 때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 나름대로 내가 공부한 걸로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주가 저렇게 불꽃같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항상 사는 것도 피박하게 살더라. 예. 어렵게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는요. 이런 이런 사- 경우에는 근데 어렵게 보기는 살겠어요. 좋은데. 네. 보기는 좋은데 사는 게 어렵더라고. 힘들게 살아야 그나마 좀 죽음을 피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조언만 어떤 충고만 잘 드렸으면 네. 이 경인이라는 에너지로 모든 걸 눌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시대에는 그냥 그런 그 시대에 오토바이를 탔다는 것은 엄청 큰 그러니까 거죠. 뭐 옆에서 하여튼 반응하라고 한국 사람도 난리 났다 그랬다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자식으로도 그러니까 안 이 나요? 사람은 불이 필요 자식 있잖아요. 관이 이때 결혼했으면 아들 딸이 있는 거죠. 아 있긴 있어요 또? 그럼 없어 없어. 아니 사주 아니, 새끼는 사주를 있어도 봤을 때. 사주상에는 있어도 네. 지금 25사람 저애 낳은 일이 없어. 네, 실제로는 없는데. 후사 없어. 네 실제로는 없는데 일찍 이렇게 죽는 게 사주에 나올 때 자식운이 또 있긴 있구나. 이분이 있잖아. 이 20대 대우는 잘 넘기고 30대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병술이라는 글자를 오래 따지고 보면 미친 개나 다름없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 유튜브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술이 올라오면 미친 개처럼 행동해요. 말이 병술이 들어오면요 그렇지. 명예를 이 사주 존중하지 병술 마. 들어오면은 또 오토바이 타고 날라다니려. 날라다녀요. 이 병술이라는 글자가 오면 미친 개처럼 달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무 격하게 말해서 안 되는데. 이제 끝내버려. 이제 그러니 끝냅시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임스 딘 사주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뭔가 대운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 운명과 일들이 다 정해져서 갇혀 있는 이게 고생하고 사람 같다. 살면 잘 할 수 있는데 고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불이 너무 이 사람은 화려하게 해주잖아요. 불로 인해서 좋은 작품을 새 작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서 끝가는 줄을 모르니까 그 화려한 꿈을 하는데 너무 광란에 질주를 하다 보니까 추락할 수. 그러니까 이 운에는 사실 좀 너무 광란했기 때문에 나왔지만은 그리고 이 운을 갑등 축은 항상 옆에서 예. 지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를 봤을 때 이 병술이라는 것은 미친 개처럼 날뛰었다는 거. 그래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네. 걸 5년 먼저 가셨어요. 10년 먼저 가셨어요. 뭔가 인생이 정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그렇대잖아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예.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를 자제하고 나를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지금 이런 철학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섭룡을 하니까 120세대를 내다보는 거죠. 우리도 내 생각대로 꼴리는 대로 하면 명단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한 과학적으로 말을 만큼. 해도. 그러니까 제임스 딘은 하고 싶은 대로 한 만큼 지금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되겠네요. 그 시대에 너무 모를 때는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살고 죽고 싶은 거 하나 두렵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여자인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임스 딘의 사주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인사해주세요. 나는 제임스 딘 사주를 풀어서 너무 기뻐요. 피디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임스 딘. 저희 어머니 해맑으시죠? 다음에 만나요, 우리 천상에서. 아, 해탈에서 만납시다. 몇 번 해탈 한 번 더 하셨겠다. 거기다 가면 만날 수 있겠네. 그래요? 네. 나는 이걸 믿거든요.